안녕하세요, 주혜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리운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셔먼 패튼이라는 전동기를 한번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400km 이상 정도 업무용으로만 타면서 느꼈었던 주행 리뷰나 간단하게 스펙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전동일 기술이 되게 심상치 않게 매년 좋아지고 있는데 조금 업무에 적용할 만한 미친 전동일들이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한번 소개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려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고 이 영상만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좀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스펙이랑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이제 제동이나 가속, 토크 테스트, 이 코너링 느낌에 대해서는 후반부 주행 영상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을 있는 그대로만 설명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하나 좀 어렵지 않은 언어로 필요한 정보만 딱 집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스펙은 전압 스펙이 126V에 삼성 21700 50의 영어 2셀 2220W시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겠습니다. 126V는 힘이 무척 강하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좀 좋습니다. 언덕을 주행할 때도 한 35도 경사를 감속이 없이 쭉 부드럽고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전동 킥보드도 36V랑 67.2V랑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전동일도 볼트 수에 따라서 힘 차이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도 숫자만 보고 이해할 수 없을 텐데요. 그 제조사 스펙상으로는 중간 강도 모드로는 70kg 정도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30km씩 정속 주행하면은 110km 갈 수 있다 라고는 돼 있지만 이건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펙이고요. 모든 전동 제품은 업체에서 제공한 스펙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막 주행하고 다니면은 반토막 또는 그보다 조금 위 수준이고 영하 20도의 한겨울에서는 정말 아마 최악일 것 같습니다. 이 셔먼 패튼에 들어간 배터리 BMS는 자동으로 충전 비율이나 이 배터리 팩의 온도 같은 것들도 모니터링 해주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이 디스플레이에 이제 나타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 충전도 15A의 이제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이 급속 충전기로 충전하면은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완벽하게 충전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산 배터리를 넣지 않고 요 삼성 배터리를 넣었는데요. 화재에 좀 안정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배터리 전압이 낮을 때는 뒤로 젖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또 알람도 울려주고요. 그래서 배터리의 안전성, 탑승자의 안정성을 조금 많이 이제 고려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스펙 같은 경우는 고성능의 토크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피크 7kW 수준의 모터와 허용 전류도 680A로 되어 있습니다. 시속 80km까지 이제 성능이 낼 수 있는 고성능 모터다 보니까 경사로가 매우 심한 곳이나 속도를 내야 할 때 충분하게 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전압이 컸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충분하게 이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스펙은 80mm 유압 서스펜션을 장착했습니다. 제가 다양한 모빌리티와 또 여러 전동일들을 탑승해봤지만 업무용으로 진행할 때는 정말 뭐 산도 올라가기도 하고 정말 오프로드도 많이 가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그 아스팔트의 요철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땅을 매번 보고 다녀도 예상치 못한 곳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서스펜션이 나의 안전을 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없으면 그냥 휘청하고 넘어지는 거죠. 이 셔먼 패튼에 들어간 유압 서스펜션은 어떤 요철을 만나더라도 약간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과 이 댐핑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서스펜션입니다. 이전에 타던 그 공압 서스나 아니면은 좀 일부 제품에 들어가 있던 스프링 서스랑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선사했어요. 그리고 몸무게에 따라서 이제 58, 62 그리고 66파운드의 서스펜션을 출고 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 80kg 기준이면은 62파운드의 서스펜션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크를 조절해가지고 서스펜션의 이 압축 스트로크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부드럽고 딱딱함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좀 중요한 스펙 3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 제 구조를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조적인 특징, 이 구조에서 나타난 장점, 또 실망스러웠던 거, 단점, 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주행 영상으로 그 다음에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 타이어가 폭이 3입니다. 지름은 16인치입니다. 이 노비 타이어라고 하는 깍두기 타이어의 특징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주행 환경에서 특화되어 있는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도 이게 굴러갈 때 좀 아스팔트가 마찰됐을 때 빗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타이어의 라인 같은 건 없지만 육중한 소리를 내면서 남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좀 오프로드에서는 정말 좋더라고요. 계단 같은 데 올라가기도 하고.
이 페달의 높이가 이 지면, 접지면에서부터 이 높이까지의 높이가 450mm 정도입니다. 많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정도고요. 그리고 살짝 이 페달이 이렇게 공사졌죠. 그리고 이 페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크리크 한 단 한 단 한 단 이렇게 딱 여기에 장착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크 요것들 고무 바닥의 재질의 신발을 끼면은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사포 같은 것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스파이크 요거는 정말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필수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발을 고정할 수 있는 높낮이 요 조절대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면은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발의 높이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재질이 약간 고무 재질인데 이게 발에 딱 붙어요. 요 철을 만나면 발이 이렇게 뜨잖아요. 기체가 점프 뛰면서 이렇게 뜨면서 내가 발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탁 걸리면서 뜨지 않는다는 거지.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보면은 홈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요 홈 보이시나요? 딱딱딱 걸릴 수 있게 나사의 힘만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행용 캐리어처럼 이렇게 뽑아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1단이 되고 그 다음에 2단까지 됩니다. 성인 남성 딱 됐을 때 이렇게 충분하게 다닐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좌우로 할 때도 충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캐리하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이 생각보다 이 킹송 같은 경우는 이 손잡이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 프레임 자체가 되게 견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흔들림이 이렇게 크지 않고 구멍에서도 이렇게 조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셔먼 패튼의 무게 같은 경우는 한 40kg 정도 됩니다. 들면은 쌀 20kg짜리 두 포대 뭉쳐놓은 기분이거든요. 이렇게 들면은 어차피 이거밖에 못 들거든요. 네, 차에 적재하거나 어딘가 들어갈 때는 여기 킥스탠드 있는 손잡이를 잡고 네,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제 한 40kg 정도 되니까 조금 드는 게 힘들지 않을까? 좀 업무용으로는 좀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생각외로 이게 좀 들만합니다. 생각외로. 예. 제가 몸무게가 한 90kg 정도 되거든요. 저한테는 무리는 하나도 안 된다. 하루 종일 일해도 무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몸무게가 좀 덜 나가시거나 조금 힘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녀석의 전체적인 크기는 높이 570, 가로 530, 폭 203입니다. 저희 동네가 조금 완전 언덕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어떤지 요건 테스트 한번 해보면서 다니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해볼 거는요, 급제동 테스트입니다. 급제동. 제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급격한 상황이 됐을 때 제동하는 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저기서 한 몇 미터 정도 가는지. 네, 이 정도. 아무튼 이 정도 선으로 제동이 된다고 보면 좀 편할 것 같네요. 이제 급제동 테스트까지는 해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 동네에 사자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 이런 언덕에서도 여기가 한 25도 정도 경사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언덕에서 어떻게 올라가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평행의 느낌에서 그냥 아예 제로에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산까지 그냥 쭉 올라가죠. 네, 이 정도 언덕은 이 정도 언덕은 금방 올라가고요. 이런 방지턱도 이렇게 점프 뛰어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언덕 아래 내려가는 거, 이런 데 내려갈 때도 몸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울여주면은 아주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급격한 언덕 아래에서의 어떤 제동력도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하고 부드럽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천천히 갈 수 있고, 심지어 이렇게 완전히 쓰는 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마지막으로 좀 코너링 느낌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너를 돌 때 이렇게 자, 이렇게 도는 느낌이, 이게 노비 타이어가 주는 조금 이질감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적용되면은 뭐 이렇게 다니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엔 좀 거시기 한데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좀 다닐만 해요. 별거 아니네. 코너링 느낌도 아주 이질감 없고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 몇 가지랑 단점, 주요한 단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장점으로는 라이트입니다. 불을 한번 꺼볼게요. 엄청나게 밝습니다. 이렇게 상하향 조정이 가능한데, 자세히 한번 디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축이 있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정말 좋죠. 그리고 되게 밝아요. 제가 산속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라이트 짱.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장점은 이 세팅에 이 틸트될 때는 이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주행을 하다가 속도가 빨라. 내가 설정된 속도에서 알람도 울려요. 예를 들어 70에서 삑삑 소리 나라 그러면은 70, 그리고 80에서 뒤로 딱 젖혀져라 그럼 80 세팅이 가능합니다. 나도 모르게 속도를 낼 때 얘가 가지마 하면서 뒷목을 딱 잡는 거예요. 세 번째 장점, 킥스탠드. 기가 막힙니다. 킥스탠드가 장점이다 단점이거든요. 얘가 땅 닿는데요. 땅 딱딱딱 돼 있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고 휘지 않도록 축도 있는데 손잡이로 쓸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기울여 놓으면은 나 그냥 어디 가서 쉰다 그러면은 파워 딱 누르고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딱딱.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단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킥스탠드 높이가 너무 높아요. 트렁크에 걸립니다. 트렁크가 낮은 그 차량들 있잖아요. 한기 형님들 중에서 한 21년도, 20년도인가 그때 나온 그 소나타랑 그랜저 그리고 K 시리즈 트렁크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는 원래도 힘든데 킥스탠드 높이까지 걸리다 보니까 펴가지고 40kg를 애기한테 들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때 허리가 많이 무리가 갑니다.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고속이나 토크가 높은 상황에서는 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압 컷의 위험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전압 설정마다 그 경고 알람이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휠에 비해서 너무 고출력이고 매우 급격하게 강화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업무용으로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번 충전을 자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단점은 경고 소리가 너무 커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들려드릴까요? 이게 그 주행하다가 삑삑거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좀 불쾌해서 보는 그 눈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절할 수 있는 펌웨어나 이런 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단점은 이제 충전구의 위치. 충전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제 충전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충전기거든요. 충전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단자예요. 이런 단자. 그 홈이 있는데 이 홈에 맞춰서 딱 끼워야 된단 말이에요. 꼽는 위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마대 차이나 요 캡을 열면은 쭉 한 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우야 요런 데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여튼 이건 아니다. 이건 손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아무튼 이게 충전구의 위치가 너무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다섯 번째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축을 고정한 볼트가 4개가 있어요. 해외 영상들에서 보다 보니까 맨날 점프 뛰는 애들이 있거든요, 산에서. 걔들이 타다가 갑자기 이제 푹 주저앉아요, 이게. 근데 이제 뭐 집에 와서 이렇게 분해를 해봤는데 무드 볼트가 반경이 너무 작은 게 축을 고정하고 있는 게 있죠. 이게 머리가 이제 전단 파단이 난 거예요. 그런 것까지 이제 기계적 설계가 안 돼 있고 사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론 점프 뛰어서 이렇게 막 그 충격력을 받을 정도의 그런 주행들은 잘 안 하시겠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런 축을 고정하는 볼트는 최대한 한 볼트도 좀 여러 개 하고 볼트도 두꺼운 거 하고 전단 파단 강도가 엄청나게 많이 견딜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볼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볼트 통일성을 이렇게 갖추다 보니까 좀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다치면은 안 되니까 보수적으로 주행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전동휠 같은 경우는 그 용인 포곡에 있는 에코 EUC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광고를 받은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좀 구매하고 또 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그 비고드사에서 나온 A2라는 제품으로 방수가 되는 전동휠인데 또 업무용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걸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많이 이해가 되시고 충분한 고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